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광남 고1 태전 고1 수학 시험지 총평을 맡게 된 최자림 강사입니다. 우선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학교에 비해서 시험 난도도 많이 높아졌고 공부할 양도 굉장히 많아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꼭 재충전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두 학교 모두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난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했을 법한 문제들도 꽤 있었고요. 연산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시험 난도에 상관없이 평소에 연산 훈련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각 유형별로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필수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들을 반드시 본인들이 이해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총 2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광남고1 마지막 문항과 태전고1 마지막 문항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풀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고 간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시험들이 구성되고 있다 보니까 자신감 갖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남고 마지막 문항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연수 n과 소수 p에 대해서요. 해당 3차 방정식에서 자연수인 해가 하나 있고요. 자연수가 아닌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알파와 베타의 각각의 제곱의 합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n은 4 이하의 수인 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와 상수항들을 봤을 때 정수꼴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저희는 이 상수항의 약수들이 해당 3차 방정식에 근과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p는 제가 체크해놨지만 소수 p라고 해요.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밖에 없습니다. 1과 자기 자신으로요. 그러니 근이 1과 p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해가 자연수인 해를 k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k는 1 아니면 p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k라는 자연수인 해가 p의 약수인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K는 해입니다. 해는 대입이 가능하죠. X에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러한 간단한 1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동류한 길이 연산을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걸 하나 나오죠. 근데 이 P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수예요. 그 P를 구하기 위해서 P만 남기고 나머지들을 숑 이항해주세요. 그럼 이런 꼴이 하나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체크해 주셔야 되는 조건이 n은 4 이하의 수라는 조건입니다. n에 천천히 숫자 몇 개를 대입해서 p를 맞춰볼 거예요. 첫 번째, n의 제일 작은 자연수인 n을 한번 넣어볼까요? 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p는 5 빼기 2와 같은 3이 됩니다. 3은 소수가 맞으니 n이 1이 되는 것은 모순이 없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쭉 이어서 해볼게요. n에 2를 대입하게 된다면 p라는 값은 5 빼기 4로 1이 되는데 p는 소수입니다. 1은 소수일까요? 아니죠? 그러니 여기서부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번만 더 넣어볼게요. n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된다면 p는 5 빼기 6으로서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이때부터 확실하죠? p는 음수가 될 수 없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형태는요. p가 3, n은 1인 형태만 가능하겠고 n은 1, p는 3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니 해당 3차 방정식을 모든 개수와 상수항을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바로 대입해서 옆에다 써볼게요. x 세제곱 n에다가 1 넣으세요. 2차 항이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p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었던 것을 밝혀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k, 즉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의 1차식의 인수는 x 빼기 1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겠고 옆에 나오는 2차식은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구해보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 왔죠? 1이 한근으로 나왔어요. 자연수가 아닌 해는 요 2차식의 인수꼴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 2차식의 인수꼴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여기에서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으로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므로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주시게 된다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6과 같으므로 정답은 7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K가 P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잊으시면 안 돼요. 1 또는 P이기 때문에 K가 1 아니면 P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에서부터 나온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대입해 보시면요. K가 그리고 N, 자연수 N을 이용해서 해당 어떤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곧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K가 1인 경우만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이것도 금방 나오는 문제라서 마지막 문항 치고는 풀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풀이를 하기 위해서 늘려서 써서 그렇지 사실상 얘도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풀만하다. 앞에서 시간 확보와 계산 실수만 없었다면 마지막 문항까지 충분히 다 꼼꼼히 풀어서 풀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태전고 문제로 이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네, 태전고 마지막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간단하게만 좀 잘라서 적어봤고요. 서로 다른 9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검은 공 4개와 똑같은 흰 공 3개를 넣어줄 거예요. 문제에 쓰진 않았지만 이 한 칸에 적어도 1개씩, 아니지, 많아야 1개. 네, 태전고의 마지막 문항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서로 다른 9개의 상자에 똑같은 검은 공과 흰 공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 한 공에는 많아야 1개까지는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넣거나 1개 넣거나. 같은 행, 가로줄에서는요. 검은 공과 흰 공은 이웃하면 안 돼요. 그치만 같은 색끼리는 이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때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경우에서 문제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케이스를 분류해 볼 건데요.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을 색깔별로 나눠서 먼저 써볼게요. 먼저 검은색 공이 총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가로줄에는 3개의 칸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검은색 한 줄에 검은색을 3개로만 채워서 풀 수도 있겠네요. 블랙을 3가지를 채울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요. 하나의 가로줄에 블랙을 2개까지 채울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한 줄에 블랙을 딱 1개만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흰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공은요. 3개밖에 없어요. 한 줄에 3개를 몰빵해서 넣을 수도 있겠고 한 줄에 흰 공을 2개만 넣을 수도 있겠고 한 줄에 흰 공을 1개만 넣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흰 공이 한 줄에 1개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옆에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는
상자가 총 9개고요. 공은 총 검은 거, 흰 거 합쳐서 7개밖에 안 돼요. 공백이 딱 2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흰색이 가로에 딱 하나만 들어가게 된다면 빈칸, 즉 공백이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공백을 이 한 줄에서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공 4개와 검은 공 4개와 흰 공 2개를 남은 6칸에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가로줄에는 검은색과 흰 공이 이웃하면 안 돼요. 검은색이 총 4개 남아 있습니다. 흰 공도 2개가 남아 있어요. 이웃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검은색을 3개를 다 채우지 말고 2개씩 나눠 가는 건 안 되냐? 안 되겠죠. 블랙과 화이트, 여기에 화이트가 들어간다 해도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위치를 바꿔도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검은색과 흰 공이 이웃하는 경우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흰 공이 한 줄에 딱 하나만 들어온 경우는 과감하게 지워줄 수 있으셔야겠죠. 그러면 나와 있는 케이스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실제로 공들을 이제 배열해 볼 겁니다. 자, 저는 흰 공을 위주로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경우가 이거 2개밖에 없으니까요. 첫 번째, 흰 공이 하나의 행에 3개가 꽉 차는 경우, 그러니까 한 줄이 흰색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케이스를 위쪽에서 화이트가 3개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저희 흰 공 다 쓴 거예요. 남아있는 거는요, 검은 공 4개랑 빈칸 2개 정도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근데 검은색은 같은 색이니까 가로로 이웃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2줄에 검은색이 배열되기를 검은색 4개 중에서 3개가 한 줄에 다 몰빵하시고 아랫줄에 검은색 한 개가 혼자 들어오고 남은 2칸은 빈 상자로 맞춰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2개씩 쪼개서 빈칸도 한 개씩 가로줄에 나눠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2가지 경우가 흰 공이 하나의 행에 3가지가 들어갈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저희 한번 배열을 해볼 건데요. 자, 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줄은 그냥 하얀색, 한 줄도 그냥 죄송합니다. 한 줄도 그냥 검정색. 다른 한 줄은 검정색이 하나, 비어있는 게 2개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백에서 이 검정색이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요. 3C1 이용해서 하나 골라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줄, 2줄, 3줄이 3개의 자리에 배열되는 경우인 3 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요. 3 곱하기 6으로 첫 번째 경우에서는 총 18가지의 가지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랫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색은 그냥 한 줄 꽉 채워졌기 때문에 똑같은 하얀색을 다른 위치에 넣어도 그냥 같은 경우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경우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하얀색이 배열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 2개가 빈칸 하나와 나열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칸이 3개의 행의 칸 중에서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3C1로 3. 아랫줄도 마찬가지겠네요. 3C1로 3. 그리고 하나, 둘, 3개의 덩어리가 3개의 행에 배열되는 경우에서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살짝 무시하시고요. 이 하얀색만 들어가 있는 행이 몇 행에 들어갈지 모르겠으니 여기서 3도 한번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듯하니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요. 얘는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는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2가지 3 곱하기 3은 뭐냐? 검정색이 2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 공백이 하나가 남아있죠. 이 공백이 같은 가로줄에서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들어갈 경우의 수.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니까 똑같은 거 하나 더 곱해준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 3은 무엇이냐?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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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검은색 빈칸, 검은색, 검은색 빈칸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 즉, 하얀색 칸이 1행이 올지, 2행이 올지, 3행이 올지 모르니 그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27 나올 수 있겠고요. 흰 공이 하나에 3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18가지와 27가지를 더해서 4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경우도 이어서 해볼게요. 가로로 들어가면 프레임이 잘릴 것 같아서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흰 공이 요거 방금 했죠? 2개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일단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흰 공이 이렇게 2칸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 하나는 무조건 빈 칸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희는 바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1행에서 빈 칸이 여기, 여기, 여기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벌써 나오는 가지수는 3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흰 공 3개 중에서 2개가 배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줄에서는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느 한 줄에서는 반드시 하얀 공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하나만 들어갈 때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 빈칸은 2개 남았고 검은 공은 4개 남았어요. 빈칸은 2개 남았고 검은 공은 4개 죄송합니다. 빈칸은 1개 남았고 검은 공은 4개 남았어요. 빈칸을 여기 둔다고 해도 검은 공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겹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겠고 또 빈칸이 여기 들어와도 마찬가지 이유로 성립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이 흰 공은 반드시 양쪽 가외, 사이드에 좀 빠져야겠죠? 그러면 이 하나의 하얀 공이 들어가는 줄에는요. 빈칸이 그 사이에 무조건 메꿔줘야 되는 거고 그 옆에 검은 공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가운데 빈칸이 있는 것은 고정이에요. 흰 검 혹은 검흰으로 여기서 벌써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남은 검은색의 공을 전부 다 배열하는 것밖에 안 남았겠네요. 똑같은 거 다른 자리지만 배열했기 때문에 똑같은 검은 공이라서 똑같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한 줄에는 검검검, 두 번째 줄에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경우, 마지막에는 흰색만 있는 경우로 총 다른 3가지 가로줄이 있죠. 그 3가지 가로줄이 3가지 행에 나열되는 경우의 수. 다시 말해서 3 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한 번씩 써볼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3팩인 6을 곱해주시면 36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즉, 흰 공이 한 행에 2개씩 들어갔을 때는요.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고요. 이 2가지의 경우의 수가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지겠죠.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정답은 총 81로 정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광남고 마지막 문항과 비슷하게 태종고 문항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다, 쉽다, 할만하다라는 문항이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난도 높은 문제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해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풀어야 더 시간이 단축될지를 평소에 많이 고민하면서 문제풀이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